어젯밤 11시 늦은 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를 전격 지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은 당일에 지명까지 마쳐버린 건데 특검법 통과부터 특별검사 지명까지 단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이달 안에 본격적인 특검 전국이 열리게 됐는데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검원장이,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먼저 이들 특별검사들이 밝힌 각오부터 조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11시 9분에 3대 특검의 특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한 지 약 8시간 만입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뒤 꼭 일주일 만에 특검 지명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는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각 특검은 수사를 맡은 사건의 성격에 맞춰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헌정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란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객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현 특검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실을 갖다가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까지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검찰도 수사 대상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명의 특검은 20일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특검 출범을 준비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했다는 건데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등 내란 주요 피의자들도 줄줄이 풀려날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만료 시한은 오는 26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되어 6개월의 기한이 다 된 겁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서 지귀현 부장판사는 이 점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석방될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만나면 안 된다는 조건과 접촉할 경우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집회에서 편지를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훔쳐갔습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구출하자!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며 윤 어게인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다른 사령관들을 접견하거나 접견을 시도한 일도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안수, 여인영, 이진우 등 내란의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사령관들과 전직 사령관이자 민간인으로 계엄을 주도한 노상원 씨도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직을 갖추게 될 특검은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5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2시간 넘게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른 만남인데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재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 현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5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도시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제 합리화에 주력하려 한다면서도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또는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재계선 글로벌 위기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러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후 세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은 취임 9일 만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약 2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3달 만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삼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개혁과제 완수를 약속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해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신임 원내 지도부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최종 당선자를 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26년간 재직한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동작갑 지역구에서 3번을 연달아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개혁 TF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대표가 될 당시 수석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친명 인사들 위주 공천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만큼 선거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친분과 신뢰관계를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투표에 앞서 열린 정견 발표에서는 내란 종식과 사법, 언론 개혁 등의 과제 완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2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1년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로서 새 정부 초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정부 협력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끄는 등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란을 선제 공습했습니다. 군 핵심 인물 등이 숨지며 이란도 보복을 시작해서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 여러 차례 큰 폭발음과 함께 하얀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전투기 약 200대를 동원해 이란 핵 개발의 중심인 나탄즈 핵시설 등 군사 거점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이란군 수뇌부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참모총장이 숨졌고 핵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2명도 사망했습니다. 주거 지역까지 공격받으며 민간인도 최소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Iran could produce a nuclear weapon in a very short time. This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Israel's very survival. 이란은 가혹한 응징을 예고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드론 100여 대를 날려보냈고 이스라엘 측은 격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 با این جنایت برای خود سرنوشت تلخ و دردناکی تدارک دید و آن را قطعاً
دریافت خواهد کرد. 이번 공습은 미국과 이란의 핵 동결 협상이 교착 중인 상황에서 단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 의무 위반을 지적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측은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이란에 미국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의 인지하에 저질러진 범죄라며 비난했습니다. 중동의 경랑에 국제 유가는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리며 코스피는 2,900선이 무너졌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